새벽 3시,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죠. 오늘은 우리 지영이 상견례 날이구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혼자 키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날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 지영이가 깨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일찍 끝내고 집에 와서 정장으로 갈아입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고 해진 점퍼였지만 철수에게는 소중한 작업복이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물맛도 달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힘내자. 특히 오늘은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자 부르릉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깼습니다. 평소보다 신나는 기분이었죠. 집에서 가락시장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아직 반짝이고 있었죠.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지영이가 20살 때 처음 이 길을 달렸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때는 아내와 갓난아이였던 지영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었죠. 지금은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더욱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가락시장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하는 상인들이었어요. 철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과일 좌판을 차리던 김태식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요, 김 사장님. 오늘은 특별히 더 기분이 좋네요. 철수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우리 지영이 상견례가 있어요. 철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김태식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일찍 끝내고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당연하죠. 딸 상견례인데 40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라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런 관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경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열기가 후끈 올라왔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농산물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익숙한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죠.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일해왔습니다. 철수 형님. 채소 경매장에서 일하는 박민수가 달려왔어요. 오늘 배추가 정말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가 배추 한 포기를 들어보였죠. 싱싱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좋네요. 오늘은 좋은 것만 골라야겠어요. 철수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왜요? 특별한 날인가요? 딸 상견례가 있어요. 와, 축하드려요. 그럼 정말 좋은 것만 골라야죠. 민수가 더욱 신경 써서 좋은 배추를 골라주었어요.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상견례 잊지 마세요. 힘내세요. 문자를 읽자 가슴이 더욱 설렜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딸의 남자친구와 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철수는 답장을 보냈죠. 알겠다. 딸아, 너도 회의 잘하고. 아빠가 일찍 끝내고 준비할게.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내야겠어. 혼잣말을 하며 다음 경매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빠른 말소리가 장안에 울려 퍼졌어요. 배추 한 박스, 시작가 10,000원. 12,000. 15,000. 상인들의 목소리가 경쟁적으로 터져나왔죠. 철수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만 골라야 했으니까요. 17,000. 철수가 손을 들자 경매사가 글을 받습니다. 17,000. 철수 사장님. 경매사도 철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18,000. 다른 상인이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철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 비싸도 좋은 걸 사자고 생각했죠. 19,000. 철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19,000. 철수 사장님 낙찰. 경매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형님, 오늘 좀 비싸게 사시네요? 옆에 있던 민수가 물었습니다. 딸 상견례 날인데 좋은 거 사야죠.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경매가 끝나고 철수는 구입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좋은 것들만 골라 샀어요.
토마토, 상추, 오이, 감자까지 모두 신선하고 최고급 제품들이었습니다. 이제 배달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죠.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거리는 아직 조용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죠. 오늘만큼은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주방장이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철수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주방장 이민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토마토가 정말 좋아요. 철수가 토마토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요? 한번 봅시다. 민호가 토마토 하나를 집어서 살펴봤죠. 빨갛고 단단했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당도가 높아 보여요. 민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특별히 좋은 것만 골랐어요. 딸 상견례가 있거든요. 철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민호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물건을 다 내리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현금으로 깔끔하게 정산하는 게 철수의 원칙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끝나세요. 준비하셔야죠. 고맙습니다. 그럴 계획이에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철수는 기분이 더욱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니 더욱 설렜어요. 두 번째 배달지로 향했죠. 이번에는 홍대 근처의 분식집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도 철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철수 아저씨.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50대 여사장 김순자가 웃으며 나왔습니다. 딸 상견례가 있어요.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나, 정말 축하드려요. 순자의 얼굴이 밝아졌죠. 그럼 오늘은 일찍 끝내셔야겠네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순자가 감자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 감자 정말 좋네요. 역시 특별한 날이라 좋은 걸 가져오셨구나.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철수의 말에 순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세 번째 배달지는 삼성동의 한 식당이었죠. 고급스러운 외관의 식당이었습니다. 주방장도 철수를 친근하게 대했어요. 철수 형님, 어서 오세요. 주방장 최대환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환 씨, 잘 지내시죠? 철수도 악수를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형님, 오늘 표정이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딸 상견례가 있어요. 와, 축하드려요. 그럼 오늘은 일찍 가셔야겠네요. 네,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해요. 대환이 물건을 내리는 걸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 장인 어른이 되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고맙습니다. 물건을 다 내리고 계산을 끝냈어요. 벌써 오전 8시가 되어가고 있었죠. 마지막 배달지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10시쯤 끝나면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은 충분하겠어.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어요. 마지막 배달지는 강서구의 대형 음식점이었습니다. 여기는 물량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철수 사장님, 고생 많으세요. 음식점 사장이 인사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장사 잘 되시나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철수 사장님이 좋은 재료만 갖다 주시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걸 가져왔어요. 딸 상견례가 있거든요. 어머, 정말요? 축하드려요. 사장이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모든 배달을 끝내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좋아,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자.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단골 거래처인 대형마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철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철수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물량이 부족해졌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물량인데요? 채소류 대량 주문인데 오늘 오후 4시까지 꼭 필요해요. 철수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시까지라면 시간이 빠듯했어요. 사장님,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40년간 거래해온 정으로 부탁드려요. 거래처의 간절한 부탁에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대 4-5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철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4시에 끝나면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요. 상견례는 6시였으니까요. 하지만 40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맺은 신뢰는 절대 저버리지 않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리죠.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다시 시장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긴급 주문을 처리하느라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30분이었어요. 상견례 시간인 6시까지 1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런, 어떡하지? 철수는 고민했어요. 지영이에게 전화해서 시간을 미뤄달라고 할까 했지만 이미 상대방과 약속을 잡은 상황이었죠. 거래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철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해결했어요. 별 말씀을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믿고 일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어요. 결국 배달복 차림으로라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 급하게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괜찮아요, 아빠. 조심히 오세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괜찮다니까요. 빨리 오세요. 지영이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철수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지영아. 아빠. 부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이는 아버지의 배달복 차림을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아빠 옷은? 미안하다, 딸아.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어. 철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오셔서 감사하죠. 지영이가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준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자, 지영아. 레스토랑으로 향하면서 철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상견례에 이런 차림으로 가는 게 딸에게 민폐가 되는 건 아닐까 했죠.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응, 알겠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죠. 드디어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어요.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금 어색함을 느꼈죠. 평소 가던 곳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지영이가 한쪽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준호의 부모님인 것 같았어요. 철수가 다가가자 준호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안녕하세요. 철수도 인사를 했죠. 하지만 준호 부모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철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배달복과 작업용 신발을 보더니 눈살을 살짝 찌푸렸죠. 준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자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준호예요. 지영이가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이준호입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깍듯하게 인사했죠. 그리고 이분들이 준호 부모님이세요. 지영이가 중년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죠. 철수의 작업복 차림을 본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철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 네. 준호 아버지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철수는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준호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철수가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준호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합니다.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죠. 순간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준호 아버지도 어색하게 대답했죠. 40년째 하고 있어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유통 일을 하죠. 철수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방 가족의 반응은 달랐죠.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철수의 답변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죠. 준호 어머니가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는 아버지와 준호 가족 사이에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준호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지금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준호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 그렇군요. 훌륭하네요. 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학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준호 어머니가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지영 씨도 대학 나왔죠? 어느 대학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요. 지영이가 간단하게 답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죠. 메뉴판을 보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어색했어요. 아버님, 평소에 취미 같은 건 뭐 하세요? 준호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물었죠. 특별한 취미는 없어요. 일하고 집에서 TV 보는 게 전부죠.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준호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차림으로 상견례에 오다니. 쉿, 조용히 해요. 준호 아버지가 만류했지만 이미 철수와 지영이에게 들렸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이었죠. 철수도 그 말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아팠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모두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죠.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시장 일은 괜찮으세요? 준호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40년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사잖아요. 시장 같은 데는 잘 안 가고. 준호 어머니가 은근히 시장 일을 폄하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도 신선한 재료는 시장이 최고죠. 철수가 자신의 일을 옹호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대형마트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잖아요. 준호 어머니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지영이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은 정말 전문적이에요. 40년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은 화이트 칼라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어머니가 말을 계속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져 버렸어요. 철수는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지영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버님, 지영이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준호가 다시 대화를 시도했죠.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지영이가 착해서 잘 컸죠. 철수의 목소리에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부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 키우시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준호 어머니가 또다시 은근히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준호 어머니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따라 나갔어요. 테이블에는 준호와 지영이 그리고 철수만 남았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좀 심하셨죠? 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봤어요. 괜찮다, 지영아.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화장실 앞에서 준호 부모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니에요.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그래도 사람 됨됨이를 봐야지. 사람 됨됨이요? 첫인상부터 글렀잖아요. 목소리 좀 낮춰요. 정말 우리 준호와 어울리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부모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욱 굳어진 것 같았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준호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수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죠. 지영아, 연락하자. 준호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응. 지영이가 짧게 대답했어요. 준호 가족이 떠나고 철수와 지영이만 남았죠. 밖으로 나오니 준호 어머니가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몰상식해요.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다니. 조용히 해요. 들려요.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지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난 괜찮아. 철수가 웃으려 했지만 억지스러웠어요. 죄송해요, 아빠. 뭘 미안해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본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지영이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철수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죠. 하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평가절하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내가 지영이한테 부끄러운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도 지영이만 행복하면 돼.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3시 10분, 철수는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늦게 일어난 거였어요. 이런, 늦었네. 급하게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벌써 나가세요? 응, 좀 늦었어. 철수가 서둘러 대답했죠. 아빠, 어제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신경 써? 괜찮다고. 철수는 딸 앞에서 내색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빨리 들어가서 자라. 지영이를 방으로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죠. 가락시장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옆차에 탄 젊은 커플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니 지영이가 생각났죠. 우리 지영이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늦어서 바쁜 분위기였어요. 철수 형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김태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좀 늦게 잤어. 철수가 간단히 대답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철수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매장으로 들어가서 평소처럼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어요. 형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옆에 있던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런가? 괜찮아. 철수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평소 같지 않았죠. 보통 때는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있었는데 오늘은 집중이 안 됐습니다. 배추 한 박스, 시작가 10,000원. 경매사의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멍하니 듣고만 있었죠. 12,000, 15,000. 다른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불렀습니다. 철수 형님, 안 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 그래. 철수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들었죠. 17,000, 18,000. 결국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습니다. 철수는 아쉬워했어요. 평소였다면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경매가 끝나고 구입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적게 샀어요.
배달지로 향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철수의 인사가 힘이 없었죠. 오늘 물량이 좀 적네요. 민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오늘은 좋은 게 별로 없어서요. 철수가 변명했어요. 그런 날도 있죠. 괜찮아요. 민호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건을 내리면서 철수는 자꾸 실수를 했어요.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철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다음 배달지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아빠, 지금 어디세요? 배달 중이야. 아빠,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철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죠. 저녁에 집에서 얘기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준호와 헤어진 건 아닐까? 나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철수 아저씨. 순자가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죠. 아저씨, 어제보다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또 있었어요? 순자가 예리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요. 아저씨,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질 텐데. 순자가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철수가 고집을 부렸죠. 물건을 내리면서도 계속 지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자가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철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분식집을 나섰습니다. 세 번째 배달지로 향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철수 형님. 대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힘없이 인사했어요. 형님, 오늘 정말 안 좋아 보이시네요. 뭔가 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환이 진지하게 말했죠. 그런가요? 네, 평소하고 완전 달라요. 대환의 말에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따님 일 때문인가요? 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말을 못했죠. 형님,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혼자 끙끙 앓으면 더 힘들잖아요. 대환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철수는 어제 있었던 상견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환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몰상식하네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다니. 그래도 현실이잖아요. 철수가 쓰게 웃으며 말했어요. 현실이 어쨌든 형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40년간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환이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형님이 키우신 딸도 훌륭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환의 말에 철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다 내리고 계산을 마쳤어요. 형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죠. 마지막 배달지로 향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걱정이었어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죠. 지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따라왔구나. 네, 아빠. 지영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 앉으세요. 지영이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죠. 지영아, 혹시 준호하고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빠, 저 준호하고 헤어지기로 했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왜? 어제 일 때문이에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러지 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손해볼 필요 없어. 철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아빠, 준호 어머니가 오늘 전화했어요. 지영이의 말에 철수가 귀를 기울였죠. 뭐라고 했는데? 저희 집안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빠 직업을 문제 삼으면서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화를 냈어요. 아빠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철수는 딸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했죠. 지영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빠. 저는 확신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아. 철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철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아빠 잘못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부녀가 서로 안고 울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까?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아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철수는 딸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영이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죠. 지영아, 아버지가 다른 일을 알아볼까? 네. 왜요?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좀 더 괜찮은 일 말이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40년이면 충분히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철수의 말에 지영이가 놀랐어요. 아빠,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절대 안 돼요. 지영이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아빠는 지금 하시는 일이 천직이에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갖다 주시는 거잖아요. 철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아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지영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죠. 자신 때문에 지영이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비처럼 우울해졌어요. 내가 정말 지영이에게 도움이 되는 아버지일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웠죠.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약속이었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는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헬멧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가락시장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죠. 비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철수 형님, 오늘 비 와서 힘드시겠어요. 김태식이 우산을 쓰고 나와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날씨도 익숙하니까. 철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경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습기가 많이 찼습니다. 평소보다 물량도 적어 보였어요. 오늘은 좀 적네요. 옆에 있던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경매가 시작되었지만 철수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지영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정말 딸한테 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철수 형님, 저거 안 사세요? 민수가 좋은 배추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네. 철수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평소 같지 않았죠. 가격 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개 안 되는 물건만 사고 경매를 끝냈어요. 형님, 오늘 왜 그래요? 평소 같지 않네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철수가 변명했어요. 첫 번째 배달지로 향하는 길에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시야가 잘 안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죠. 철수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위험해. 겨우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소 같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철수 사장님,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철수가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물량이 좀 적네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비가 와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요. 철수가 설명했죠. 물건을 내리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토마토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도와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철수가 당황해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비 때문에 미끄러우니까요. 민호가 이해한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이 실수가 많아진 것을 느꼈어요. 계산을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다음 배달지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지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비 조심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큰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얘기해요. 철수는 걱정이 되었죠. 큰일이 뭘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했습니다. 분식집에 도착했어요. 어머, 철수 아저씨. 비 많이 맞으셨어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맞아주었습니다. 좀 맞았어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수건 드릴게요. 순자가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죠. 물건을 내리면서 철수는 또 실수를 했습니다. 감자 포대를 제대로 못 잡아서 떨어뜨린 거였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요즘 계속 이상하시네요. 순자가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좀. 철수가 말을 못 이었어요. 아저씨, 뭔가 큰 걱정이 있으시죠? 딸 일 때문인가요? 순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저씨,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얘기해보세요. 순자가 진심으로 권했어요. 결국 철수는 지영이가 준호와 헤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순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왜요? 제가 지영이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철수의 말에 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가 무슨 짐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40년간 성실하게 일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아저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철수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저씨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분식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배달지로 향하면서 순자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래,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철수 형님. 대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인사했어요.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대환이 우산을 받아주었습니다. 물건을 내리면서 대환이 도와주었어요. 형님, 요즘 좀 힘드시죠? 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그렇네요. 철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딸 일 때문이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대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한 식당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로 향하는 길에 비가 그쳤어요. 하늘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오늘 지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궁금하면서도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지영아, 일찍 왔네. 네, 아빠. 지영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지?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빠 앉으세요. 지영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앉았어요.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영이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 유통망에 위기가 생겼어요. 신선 농산물 공급이 끊어질 위기예요. 지영이의 설명에 철수가 관심을 보였죠. 어떤 문제인데? 기존 공급업체들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임원들이 다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철수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아빠는 40년간 시장에서 일하셨잖아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영이의 말에 철수가 생각에 잠겼어요. 새벽 시장 직거래 루트가 있긴 하지. 정말요? 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형 업체들이 놓치는 중소농가들이 있어. 이런 때일수록 그런 루트가 중요하지. 철수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쪽에 직접 연결되는 농가들이 많아. 지영이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농가들과 연결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40년간 거래해온 분들이니까. 철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빠, 혹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철수가 당황했어요. 네, 정말 필요해요. 임원들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학벌도 없고. 아빠, 지금 필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지영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40년간 쌓으신 노하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철수는 망설였어요. 며칠 전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지영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서. 아빠, 제발요. 지영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빠만이 도울 수 있어요. 철수는 딸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 당연해요. 아빠는 살아있는 유통교과서예요. 지영이의 말에 철수가 조금씩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요? 지영이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아빠,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40년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어떤 농가들이 있는지, 어떤 루트가 가능한지 생각해봤죠.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불안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죠. 새벽 시장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요즘 농가 상황이 어때요? 대형 업체들이 어려워하니까 우리한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김태식이 대답했어요. 그럼 물량은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오히려 남아돌 정도예요. 철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경매를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에 지영이 회사에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 준비되셨어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철수가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거울을 보니 70살 넘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죠. 내가 정말 대기업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당당하게 하세요. 아빠는 진짜 전문가예요. 지영이가 격려해 주었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긴장했습니다. 40년간 새벽 시장에서만 일해온 자신이 대기업 회의실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안심시켜 주었죠. 드디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더욱 위축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40년 경험을 시험받을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위축되는 기분이었죠.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 지영이가 앞장서서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어요. 여기가 회의실이에요. 지영이가 유리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을 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물류팀장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상무님이에요. 지영이가 소개해 주었죠. 철수는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철수가 억지로 대답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지영씨 아버님이시군요. 물류팀장이 일어나서 맞아주었어요. 네, 박철수입니다. 철수가 다시 인사했죠. 상무도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상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의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요. 상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40년 동안 했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죠. 40년이면 정말 오래 하셨네요. 물류팀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던데.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긴장이 되었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 공급업체들이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 부문이 심각해요. 물류팀장이 설명했어요. 주말까지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어떤 품목이 가장 부족한가요? 엽채류와 과일이 가장 심각합니다. 상무가 대답했어요. 철수는 40년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이죠. 새벽 시장 직거래 루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거래 루트요? 물류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대형 업체들이 놓치는 중소농가들이 있어요. 철수가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가락시장에는 40년간 구축된 농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상무와 물류팀장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루트인가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에 직접 계약한 농가들이 있어요. 철수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농가들은 대형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새벽 시장으로만 출하해요. 물량은 충분한가요? 물류팀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충분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남아돌 정도예요. 철수의 답변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품질은 어떤가요? 상무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40년간 거래해본 농가들이라 품질은 보장할 수 있어요. 철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혹시 농가별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물류팀장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40년간 적어온 기록이었죠. 여기 다 있습니다.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자 모두가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농가별 재배 현황, 출하 시기, 품질 등급이에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40년간 직접 기록한 거예요. 상무가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정보들은 어떤 시스템에도 없을 텐데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철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물류팀장이 감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데이터베이스네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무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저렴할 겁니다. 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으니까요. 정말요? 물류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시장은 당일 현금 결제라 농가들도 선호해요. 철수의 설명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물류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상무가 물었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운송 네트워크가 있어요. 철수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특히 새벽 시간대는 도로가 비어서 빠른 운송이 가능하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임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무가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의 답변에 모두가 놀랐어요. 정말요? 그렇게 빨리? 네, 농가들에게 연락만 하면 돼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쌓은 신뢰가 있으니까요.
물류팀장이 상무를 바라봤어요.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상무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우리와 정식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무가 제안했어요. 협력이요? 철수가 당황했습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 사장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물류팀장도 동의했어요. 저는 그냥 새벽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닙니다. 40년 경력의 유통 전문가세요.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는 회의실 구석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며칠 전까지 무시받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대기업 임원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물류팀장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찾던 해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론만 아는 저희보다 훨씬 전문적이세요. 상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물류팀장이 제안했어요. 네, 지금 농가들에게 연락해보겠습니다. 철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첫 번째 농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저 철수예요. 아, 철수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배추 물량 여유분이 있나요? 있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형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얼마든지요. 임원들은 철수의 통화를 듣고 놀랐어요. 이런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농가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흔쾌히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상무가 감탄했습니다. 40년간 쌓은 관계의 힘이군요. 물류팀장도 놀라워했어요. 1시간 만에 모든 물량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될 줄 몰랐어요. 상무가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물류팀장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철수와 지영이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셨어요. 지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가? 철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임원들이 다 감탄했잖아요. 그래도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야. 철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지. 그날 밤 철수는 농가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든 농가들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철수 형님이 부탁하는 일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형님 덕분에 우리도 새로운 판로를 얻게 되었네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관계가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거였어요. 다음날 새벽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대기업과의 첫 거래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새벽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대량 주문이 들어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철수 형님, 오늘 큰일 하시네요. 김태식이 축하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농가들에서 가져온 물량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40년 경험을 총동원해서 품질을 검사했어요. 이건 1등급, 이건 특급이네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지영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물량 도착했어요. 다행이다. 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품질도 최상급이래요. 임원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지영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격도 예상보다 저렴하다고 하세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40년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오후에 상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이런 품질의 물량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다행히 잘 되었네요. 박 사장님께 정식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저희 회사 유통 고문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고문이요? 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학벌도 없는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경험이 더 소중하죠.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감동받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시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 거였어요.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새벽시장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다짐을 말이죠. 성실하게 살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온 게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영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오늘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빠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요. 그런가? 철수가 뿌듯해했어요. 당연하죠. 아빠는 진짜 전문가예요. 지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아빠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철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신념이 옳았다는 걸 확인한 하루였어요. 그날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철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기분이 달랐죠.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락시장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철수 형님. 김태식이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대기업하고 거래한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 별거 아니에요? 4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온 건데. 박민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시장도 유명해지겠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철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철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물량이 필요했죠. 대기업과의 정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신경 써서 골라야겠네요.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40년 경험을 총동원해서 최고 품질만 골라냈습니다. 역시 철수 형님이에요. 눈이 다르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상인이 감탄했어요. 첫 번째 배달지로 향하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철수 사장님. 민호가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봤어요. 대기업하고 협력한다면서요? 아, 그런 기사가 났나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새벽 시장의 달인, 유통업계 위기 구원 투수로 나서 이런 제목이었어요. 민호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희도 덕분에 좋은 재료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철수는 기사가 났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죠. 두 번째 배달지인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철수 아저씨. 순자가 신문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아저씨, 이거 봤어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을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철수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어머나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가 감격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무시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자가 통쾌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배달지인 한 식당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철수 형님 축하드려요. 대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 인정받으셨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모든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신문 봤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응, 봤어.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 신기하기도 하고. 철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빠, 오늘 또 연락 온 게 있어요. 누구한테서? 준호 아버지에게서요.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신문 보고 연락했대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준호 아버지가 연락했어? 네, 오후에 전화 왔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다시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철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너는 준호하고 어떻게 되고 싶어? 모르겠어요. 며칠 전까지는 확실했는데. 지영이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빠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철수가 제안했어요. 정말요? 응.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철수가 간단히 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혹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영이 마음에 달린 일이지. 네, 알겠습니다. 지영이하고 얘기해 볼게요. 결국 일주일 후 다시 상견례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준호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들어서자 준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박 사장님.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 어머니도 180도 바뀐 모습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철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준호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40년 경력의 유통 전문가시니까요. 하지만 철수와 지영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사람들이 신문기사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씁쓸했죠. 그런데 박 사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 어머니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시잖아요. 대기업 고문까지 하시는데. 일은 일이에요. 변할 건 없죠. 식사 시간 내내 준호 가족은 철수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 때문인 것 같았죠. 지영아, 어떻게 생각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가 물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예요. 지영이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빠의 가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만 달라진 거잖아요.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준호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준호 개인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족들이 문제예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는 딸의 말에 공감했어요. 내 결정을 존중한다. 감사해요, 아빠. 지영이가 아버지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신문에 나기 전에도 후에도. 며칠 후 지영이는 준호에게 최종 답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준호가 아쉬워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한편 철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지만 이제는 대기업 고문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생겼어요. 주 2회씩 회사에 나가서 유통 전략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매출이 20% 늘었어요. 상무가 기뻐하며 보고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40년 경험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다니 신기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더 큰 제안이 왔어요. 지영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무슨 제안? 다른 대기업들도 아빠의 자문을 받고 싶다고 해요. 철수가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제 정말 유명한 유통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하지만 철수는 신중했어요. 그래도 본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당연하죠. 새벽 시장이 아빠의 뿌리니까요. 6개월 후 철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지만 이제는 여러 대기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어요. 철수 형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김태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어? 자신감이 다르세요. 당당해 보여요. 철수는 웃었어요. 실제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죠. 40년 동안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회사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겸손하고 성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를 존경한대요. 철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나를.
네, 아빠의 40년 경력과 성실함을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언제 만나볼까? 다음 주에 집으로 모셔올게요. 일주일 후, 지영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20대 후반에 성실해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아버님의 이야기를 지영이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40년간 새벽마다 일하시면서 지영이를 키우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철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과찬이야.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민준의 말에 철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30년 동안요. 철수는 민준을 더욱 좋게 봤어요. 그럼 고생이 뭔지 아는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의 대단함을 알 수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계속 철수를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신문에 나기 전부터 지영이가 아버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 철수가 딸을 바라봤어요. 네,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 분인지 맨날 얘기했어요. 지영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민준의 말에 철수는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존경해주는 것 같았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 아버님. 민준도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1년 후 지영이와 민준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새벽시장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철수 형님 축하드려요. 김태식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감동받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이런 날을 볼 수 있네요. 대환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살 청년이었던 자신이 새벽 시장에 첫 발을 디뎠을 때를 말이죠. 아내 없이 딸 하나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딸도 좋은 사람과 결혼했고 자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실함이 최고의 성공이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철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딸이 결혼해서 집을 떠났지만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이제는 여러 대기업의 고문이지만 새벽 시장이 자신의 뿌리였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만족스러웠어요. 40년간 지켜온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생각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손자들에게도 이런 가치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성실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철수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소중한 약속이었죠.